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드리는 심리루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솔직해져 볼까요? 가장 친한 친구가 어느 날 덜컥 청약에 당첨되어 서울의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혹은 입사 동기가 나보다 훨씬 먼저 초고속 승진을 해서 높은 연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첫 반응은 어땠나요? 겉으로는 얼굴 근육을 최대한 끌어올려 환하게 웃으며 우와 진짜 축하해. 턱 한번 쏴라 라고 말하며 박수를 쳤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 안이 명치 끝 어딘가가 서늘해지면서 무언가 얹힌 것처럼 답답해지지 않던가요? 집에 돌아와 혼자 침대에 누우면 축하하는 마음보다 나의 초라한 현실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입맛이 뚝 떨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아니 꽤 자주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감정의 끝은 항상 지독한 자책으로 이어집니다. 내 친구가 잘된 일인데 나는 왜 진심으로 기뻐해주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좁고 인성이 덜 된 걸까? 나는 평생 남의 성공이나 질투하며 살아야 하는 찌질한 인간인가? 우리는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은 비교적 솔직하게 인정하지만 질투만큼은 스스로 인정하는 것조차 수치스러워합니다. 질투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났다는 것을 내면 깊숙이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을 억누르고 숨기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자기 자신을 혐오합니다. 하지만 오늘 심리루트에서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속이 좁은 것도 성격이 파탄난 것도 아닙니다. 의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말은 그저 비유적인 속담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된 물리적 통증의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과학적 사실을 낱낱이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전대상피질이라는 아주 특별한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는 우리 몸에 물리적인 고통이 가해질 때, 즉 칼에 손을 베이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뜨거운 불에 데웠을 때 맹렬하게 활성화되며 경고음을 울리는 곳입니다. 지금 몸이 다쳤어. 아파. 빨리 피해. 라고 소리치는 뇌의 화재 경보기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런데 2009년 일본 방사선의 학종합연구소 NIRS의 다카하시 히데이코 박사 연구팀은 세계적인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매우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평범한 주인공이 자신보다 학력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있성에게 인기도 많은 동성 친구의 이야기를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읽으며 강렬한 질투심을 느끼는 순간 참가자들의 뇌를 fMRI,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로 촬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참가자들이 타인의 성공을 보며 질투와 열등감을 느낄 때 뇌에서 가장 밝게 빛난 곳은 다름 아닌 전대상피질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뼈가 부러질 때 아픔을 느끼는 바로 그 부위입니다. 게다가 질투심을 강하게 느낄수록 이 부위의 혈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뇌는 타인의 성공과 나의 상대적 박탈감을 단순히 기분 나쁜 생각 정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네 몸이 찢어지고 부러지는 것과 같은 물리적인 통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잘 나갈 때 명치가 꽉 막히고 배가 살살 아픈 것 같았던 그 느낌은 단순한 기분 탓이나 소화불량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실제로 신체적 통증 신호를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왜 진심으로 축하를 못해줄까 라며 자책하지 마세요. 뼈가 부러진 사람이 억지로 웃으며 박수를 칠 수 없는 것처럼 질투로 인해 뇌가 고통을 느끼는 상태에서 진심 어린 축하가 나오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생물학적인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진화했을까요? 왜 남의 성공을 보면 나에게 고통을 주도록 설계된 것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수십만 년 전 우리의 조상들이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을 뛰어다니던 수렵 채집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과거 원시 부족 사회는 기껏해야 30명에서 50명 남짓의 작은 무리였습니다. 이 작은 집단 안에서 서열은 곧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식량은 언제나 부족했고 포식자의 위협은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나와 비슷한 나이 비슷한 위치에 있는 동성 부족원이 나보다 사냥을 더 잘하거나 무리 안에서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기분이 나쁜 문제가 아닙니다. 한정된 식량 분배에서 내가 뒤로 밀려나고 안전한 잠자리를 빼앗기며 짝짓기의 기회를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집단 내 서열 하락은 곧 도태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진화 과정에서 아주 강력한 생존 알람 시스템을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경쟁자가 치고 올라올 때마다 위험해. 저 사람에게 뒤처지면 넌 무리에서 쫓겨나고 굶어 죽을 거야. 빨리 어떻게든 행동해. 라고 신호를 보내도록 말이죠. 이 생존 알람이 바로 현대의 우리가 느끼는 질투입니다. 즉 여러분이 동기의 승진이나 친구의 재산을 보며 질투를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수십만 년 동안 가혹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강인한 생존자의 뇌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질투는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작동하는 뇌의 훌륭한 방어기제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사이렌을 울리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비극적인 것은 현대사회는 원시 부족 사회처럼 제로섬, 지로섬 게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뇌의 하드웨어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인스타그램을 열면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잘난 사람들이 쏟아집니다. 뇌는 이 수많은 성공 스토리를 볼 때마다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통의 알람을 울립니다. 현대인들이 유독 더 많은 우울감과 피로를 느끼는 이유도 이 끊임없는 질투 알람에 뇌가 과부하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질투의 이면에는 우리가 더욱 인정하기 싫어하는 또 다른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타인의 불행에서 느끼는 은밀한 기쁨입니다. 독일어로는 이를 샤덴프로이데라고 부릅니다. 손실을 뜻하는 샤덴과 기쁨을 뜻하는 프레우드의 합성어입니다. 평소 열등감을 느끼게 했던 그 완벽한 친구가 주식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았다거나 직장에서 좌천되었다거나 애인과 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입으로는 어떻게 많이 힘들겠다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지만 마음 아주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꽉 막혔던 체증이 싹 내려가고 안도감마저 느껴지는 오싹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때 우리는 두 번째 자책의 늪에 빠집니다. 남의 불행을 고소해 하다니 나는 진짜 악마인가? 하지만 이건 역시 여러분이 악마라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카하시 박사의 연구팀은 이 후속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평소 자신을 질투나게 했던 그 잘난 주인공이 끔찍한 실패를 겪는 시나리오를 읽게 한 것입니다. 그 순간 참가자들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번에는 고통을 느끼는 전대상 피질의 불이 꺼지고 뇌 깊숙한 곳에 있는 복측 선조체, ventral striatum가 미친 듯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복측 선조체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돈을 벌었을 때 칭찬을 받을 때도 파민을 펑펑 쏟아내는 뇌의 쾌락 중추 즉 보상 회로입니다. 놀랍게도 질투하던 대상의 실패를 볼 때 우리 뇌는 돈을 줍거나 맛있는 것을 먹을 때와 똑같은 수준의 짜릿한 쾌락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앞선 실험에서 질투의 고통, 전대상 피질 활성함을 강하게 느꼈던 사람일수록 타인의 불행을 볼 때 느끼는 쾌락의 강도도 비례해서 컸습니다. 이 잔인해 보이는 뇌의 반응 역시 철저한 생존 본능입니다. 나를 위협하던 강력한 경쟁자가 쓰러졌으니 이제 내 생존 확률이 다시 올라갔고 나의 서열이 회복되었다고 뇌가 판단하여 축하 파티, 도파민 분비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프로그래밍된 생물학적 기계입니다. 타인의 불행에 은밀한 안도감을 느끼는 것은 뇌의 자동 반사적인 보상 시스템일 뿐입니다. 그 찰나의 기쁨을 느꼈다고 해서 자신을 혐오스러운 사람으로 몰아세우지 마세요. 그저 안의 뇌가 서열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안도하고 있구나 라며 한 걸음 떨어져 그 생물학적 반응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질투가 얼마나 자연스럽고 과학적인 뇌의 생존 반응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질투심을 느끼는 자신을 수용하고 용서했다면 이제는 이 강력한 에너지를 어떻게 통제하고 활용할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질투에 잡아먹혀 상대를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것은 하수들의 방식입니다. 고수들은 뇌를 해킹하여 이 통증을 성장의 연료로 바꿉니다. 첫째, 질투를 욕망의 나침반으로 활용하세요.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나 워런 버핏이 수백조 원의 재산을 가졌다는 뉴스를 봐도
우리는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그저 우아부자네하고 넘길 뿐이죠. 하지만 나와 비슷한 학벌 비슷한 직장 비슷한 환경에 있는 친구가 나보다 1억 원을 더 벌면 밤잠을 설칩니다. 뇌는 나와 비교 가능한 대상에게만 질투 알람을 울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이 전혀 관심 없는 분야에는 질투를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요리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친구가 5성급 호텔 셰프가 되어도 질투가 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작가를 꿈꾼다면 친구의 책 출판 소식에 피눈물이 날 겁니다. 즉 질투는 내가 내 인생에서 진짜로 원하지만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짚어주는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누군가가 미치도록 질투난다면 그 감정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세요. 나는 왜 배가 아플까? 나는 지금 저 친구의 여유로운 경제력을 원하고 있구나. 나는 저 동기의 인정받는 위치를 갈구하고 있구나. 라고 자신의 억눌린 욕망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둘째 제로섬 게임, 지로섬의 뇌, 내 착각을 부수세요. 우리의 원시적인 뇌는 세상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돈을 많이 벌면 내 파이가 줄어들고 동기가 칭찬을 받으면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를 인지심리학에서는 제로섬 오류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파이의 크기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비제로섬 사회입니다. 친구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서 내 통장에 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기가 승진했다고 해서 내 능력이 깎여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질투심이 올라올 때마다 전두엽 이성을 강제로 깨워 이 문장을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저 사람의 성공은 내 파이를 뺏어간 것이 아니다. 나와 저 사람의 인생은 철저히 독립된 트랙이다. 이렇게 인지 재구성을 반복하면 타인의 성공을 나의 생존 위협으로 느끼던 편도체와 전대상피질의 경보 시스템이 점차 안정을 찾게 됩니다. 타인의 빛이 나의 그림자를 만들지 않는다는 진실을 뇌에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 질투의 대상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돌리세요. 질투가 파괴적인 이유는 우리가 타인의 화려한 결과만을 훔쳐보고 나와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산 10억짜리 아파트라는 결과물만 보면 고통스럽지만 시선을 조금 돌려 그 과정에 집중해보세요. 친구가 그 아파트를 사기 위해 몇 년 동안 마시멜로를 참고 절약했던 시간들 주말마다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았던 노력들 투자에 실패해 잠 못 잃었던 밤들을 상상해보는 겁니다. 그 과정을 직시하는 순간 뇌는 상대방을 단순한 시기의 대상에서 학습의 모델로 전환합니다. 배가 아프다 해서 끝내지 말고 그럼 저 친구는 저걸 어떻게 이뤄냈을까? 내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 로 질문을 바꾸세요. 질투로 인해 발생한 뇌의 강력한 에너지, 스트레스 호르몬을 상대를 헐뜯는 데 낭비하지 말고 나의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한 실행력으로 치환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질투를 건강한 동기부여로 승화시키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보고 질투를 느끼는 것대로는 그들의 불행에 남몰래 안도하는 것은 수십만 년을 거쳐 진화해온 우리 뇌의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생존 본능입니다. 그 감정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배 아픈 자기 자신을 제발 그만 미워하고 혐오하세요. 여러분은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 항상 강조하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감정은 수용하되 모든 행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질투라는 불길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내 의지로 막을 수 없지만 그 불길로 상대방의 등 뒤에서 험담을 하고 깎아내려 그 사람을 태워버릴 것인지 아니면 그 불길을 내 삶의 보일러로 삼아 나를 따뜻하게 성장시킬 연료로 쓸 것인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질투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질투라는 감정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찌질하고 아픈 감정마저도 나를 발전시키는 도구로 유연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는 누군가 부러워서 배가 살살 아파올 때 자책하는 대신 스스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 뇌가 지금 나를 지키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저 위치를 간절히 원하고 있구나. 그래 나도 저렇게 되기 위해 오늘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딛어보자. 여러분의 그 솔직한 욕망과 매일 조금씩 단단해지는 마음의 성장을 심리루트가 언제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가 질투심으로 남몰래 괴로워하던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해방감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찌질함의 굴레에서 벗어나 성장하고 싶은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언제나 그렇듯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고 유익한 심리학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마음 지킴이 심리루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